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이니만큼 우리가 은행주들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네, 문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4,600원에 비중이 23%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익 중인데 어디까지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죠. 일단 수익 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좀 반갑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이 이제 뭐 매수가 아래로 물려 계신다라든지 당일날 이제 급락이 나올 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종목 선정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시장 분위기에 맞는 또 종목군이라는 점에서 일단 종목 자체는 저는 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상호명에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은행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 관련주들이 언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굉장히 좀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반대로 은행주들이 죽어 있을 때는 금리 인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근데 개별 종목마다 어떤 수익성 문제들을 좀 봐야겠지만, 대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호황기와 불황기를 나눠보자면 이렇게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 시기가 계속해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죠. 일단 고물가 시대,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시대에서 가장 큰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바로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고물가 현상 좀 지속이 되고 있고, 환율도 여전히 좀 문제인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시기는 여전히 우리가 이 금리 인상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자이언트 스텝, 또 9월 중순쯤에 한 번 더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어제죠. 네, 총재가 또 한번, 여는 총재가 한 번 더 이제 또 발표를 한 상황인데, 아마 이제 4%대까지는 좀 올려야지 물가가 조금이나마 좀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2.5%죠. 4%까지 1.5%가 더 남았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진짜 딱 4%대를 맞춘다는 건 아니에요. 또 중간중간에 물가지수라든지 고용 동향, 이런 이제 각종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지표들이 긴축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항상 있지만,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재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로 봤을 때 미국이 2.5%입니다. 그럼 4%대까지 최소 이제 1.5% 정도 남은 건데,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봤자 0.75%죠. 이걸 한 단계 이제 올려놓고서 한 번 더 지켜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3%대만 돼도 만약에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4%대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지금 관망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에서 4%대까지 1.5%가 남았다라는 거고, 현재 3%대가 됐을 때 한 번 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 바로 이제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이라기보다는 이제 은행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뭐 우리금융지주, 심지어 뭐 IBK 기업은행,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변동성도 그렇고, 시장의 분위기상 급등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제 기업은행이라든지 BNK 금융지주 같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이 아니라 제주은행 같은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 급등폭이 은행주 중에 가장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DGB, 뭐 BNK,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IBK 기업은행 이런 것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차익 실현보다는 조금 배당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배당주가 바로 은행 업종이죠. 특히 이 DGB나 BNK 같은 경우에는 연말 배당이 한 9.2%가량 됩니다. 9.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높죠. 그냥 갖고만 있어도 배당이 9%에서 10% 사이는 들어온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배당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같이 이제 방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안 움직여요, 잘. 보시면은 주가 변동폭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급등락폭이 이런 소형 테마주들 마냥 심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형 이제 은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배당 목적으로 연말까지 본다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언급이 되면은 그에 따른 조금 테마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은행주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금리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연도에 대한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이런 기대감 정도도 같이 보셔도 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 부분 개선. 왜냐면은 이런 겁니다. 뭐 대출을 이제 했을 때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금리가 1%인 거랑 2천만 원을 빌려줬을 때 금리가 3%인 거랑은 회수 금액부터가 달라요. 얘네는 이자가 지금 매출액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금리가 높아야지 이득이겠죠. 회수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2천에 이제 1%면은 20입니다. 근데 30이면 60이죠. 여기다가 이제 대출 이용자 수를 합치게 되면은 그 배수는 점진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자가 높은 게 사실 우리 같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안 좋죠. 내 돈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로 회수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매출액으로 잡힌다라는 겁니다. 매출액으로 잡힐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부분에서도 개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기업마다 어떤 부채적인 부분들도 좀 봐야 되는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 유보율보다 가용자금보다는 약간 부채가 훨씬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조금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늘어나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라도 매출액이 많아지는 게 동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어찌됐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주은행에 대한 어떤 개별 이슈랄까요? 뭐 다른 은행들도 조금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규모가 거의 한 5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장기 채권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가 높고 만기가 길다 보니까 지금같이 뭔가 투자처가 찾기 어려울 때 굉장히 좀 최선호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투자자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까지도 최근에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문의 주신 분은 매수가를 굉장히 좀 잘 잡으셨어요.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잡으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목 상정이라든지 가격 타점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하셔도 25%라는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약발이라고 하죠. 약발이 닿으면은 금방 이제 꼬꾸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대응을 무조건적으로 좀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걸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뭐 절반이라든지 3분의 1 정도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화를 시키시라는 거죠.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이걸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추가 금리 인상 때문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좀 계속 하게 되면은 내년까지 은행 관련주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홀딩 관점은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바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정확하게 주가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일 때 어느 정도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는
2분의 1 정도는 대응을 좀 하시고 홀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6,500선까지는 다시 한번 좀 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부근에서는 아무래도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만약에 전고점 돌파 시에는 뭐 7,500선까지 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7,500원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심각하게 꼬꾸라진다. 뭐 7,000원이든 7,250선이든 다시금 매도를 하셔야겠죠. 여기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 가격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도 5,840원, 뭐 내일 6,500원 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5,250원 이하로 이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탈되면은 수익을 좀 덜 보더라도 한 번에 익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지지라인 깨졌잖아요. 네. 이런 이제 가격 전략을 계속해서 좀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목표가를 7,000원까지 세웠어도 7,000원 찍고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익절가라고 하죠. 보통 이걸 이익보존이라고 많이 합니다. 7,000원은 찍었지만은 내가 여기서 못 팔았다. 그러고 다시 내려온다고 했을 시에 뭐 6,500원 선에서 다시금 익절을 한다라든지 이런 가격 전략을 반드시 좀 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 자체는 맑음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은 유효하나 가격 전략을 잘 세우셔서 좀 대응을 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아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 전략에 대한 중요성 때문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종료가 됩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사실 매수 타점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매수하자마자 다음날 3거래일째 상승이 나왔어요. 이때 파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팔지 않더라도 익절, 분할 매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사람이 하기 힘든 거 압니다. 뭐 일하고 있다가 밥 먹고 있다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 찍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목표선을 내가 설정만 해 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매매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굳이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질문도 안 주셨겠지만 이렇게만 하셨어도 총 이제 6번의 매도 구간이 나왔습니다. 6번. 6번의 매도 구간에 총 40%라는 엄청난 누적 수익률을 쌓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지금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25% 수익률이셨죠. 오히려 더 오래 보유를 하고 수익률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미리미리 대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기간이라는 어떤 기간도 훨씬 더 줄일 수 있었고 수익률은 약 15%에서 10%가량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주식은 오래 갖고 있는다고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거고 이걸 못 맞추겠으면은 그 대응선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 달가량 더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수익률은 더 줄어들었죠. 진작에 대응을 하셨으면 그 기간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수익률도 오히려 더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매매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